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계속 불편한 아니 질문만.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이시지만 지역구를 갖고 네, 계시는데 그 지역에 이제 다시 출마를 하셔야 되는데 일각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네. 들어보셨죠?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된다면 경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음, 음, 제 대답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추미애 대표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 광진 지역에 올 일은 예, 없다고 예, 저는 예, 들었는데, 들었는데,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답은 추미애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물어봐 주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사.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네, 짓궂은 질문을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네. 아니 김기현 대표 어제 물러났는데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는 대표님 물러났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음, 어, 의도는 예. 뭐 부산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장제원 위원장은 그렇게 한 것이고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 자리가 보장받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대표직만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 문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맥락을 읽어내는 거고요. 예.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요. 네. 저는 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예. 어쨌든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가 시작됐다로 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홍성국 의원님도 그렇고 또 어제 이탄희 의원님도 네, 그렇고 그렇죠. 또 오영환 의원님도 이미 예, 불출마를 그랬었죠. 선언했고 우상호원. 네. 네.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 한창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래야 될 의원들이 그만두는 이 모양새가 예. 별로 그렇게 대비했을 때 우리가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의총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원래 지도부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더 이상은 저도 안 되겠다 해서 저의 의견을 많이 좀 밝혔는데요. 예.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뭐 초선 의원님 한 분이 그렇게 또 하셨네 이렇게가 아니고 마치 북극에 있는 거대한 빙산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지구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왔다는 신호를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못 감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화석 연료 떼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둔하고 예. 너무 민첩하지 못하고 절박함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나오죠. 저는 앞으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공기관 장들도 있기 때문에 늘 여당은 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쓸 수 있는 이 골든 카드가 있는 정당과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정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아야 진짜 총선을 갔을 때 이기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박빙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일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과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이 우리 민주당과 당원들 예. 또 지지층에서 얼만큼 진심으로 느끼고 있나 이게 머리로 느끼는 것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진다 생각하는 팀이 그렇죠. 이깁니다. 네, 맞아요. 절박하게. 네,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검법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특검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럼 그 다음 스텝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네. 고민할 게 아니라 음, 대통령께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거부권 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 의결을 할 건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제 식구 감싸기 그것도 그렇죠. 와이프를 예.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맞아요. 사건도 아니고 네. 게다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만만치 않게 지금 커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감싼다? 음, 그러면은 아마 총선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수용한다.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을 꾸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완전히 지금 코너로 몰린 상황이거든요. 사면 초과. 특검을 받아도 네. 어렵고 네. 안 받아도 어렵고 그걸 저희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막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설득해서 우리가 나중에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한다. 이제 그 힘을 지금 이제 발휘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제2요건이 오더라도 그건 이제 네. 대통령이 오로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그렇게 될 말씀이시군요. 겁니다. 네. 그리고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사안 자체가. 예. 그리고는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말과 연관시켜 보면 국민의힘은 중진 이선 후퇴라든지 아니면 뭐 불출마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은 그게 전혀 없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총선 전까지? 어떤 구도와 그림으로 될지는 저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구도는 전략 공간위에서 이제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위원장이 선임이 되셨잖아요. 안규백 위원장이. 네. 그렇죠. 여론조사도 볼 것이고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판을 읽지 않고 네. 보통은 그 여론조사의 수치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번 선거 때마다 아무런 분란 없이 네. 선거가 치러졌던 적은 단 한 거의 번도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 태풍이 만들어질지는 뭐 저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태풍은 만들어지긴 할 거다. 그럴 거다. 네. 그리고 선거법이 아직 이제 제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그러면 당론으로 어떻게 간다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제 오늘 의총을 예.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도 의견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자꾸 언론에서는 이제 뭐 지도부가 병립형을 정했고 그 수순에 맞춰서 간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죠. 뭐 이런 보도들이 자꾸 네, 있어서 저도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병립형 회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뭔지도 압니다. 연동형의 불안정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 싸우는 것이 정치잖아요. 무기 대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뱉어놓은 약속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모르겠으나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했었잖아요. 20대 그랬었죠. 국회 때. 그러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건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동형의 불안정성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동형이 잘못됐으니 그냥 옛날로 회귀해. 저는 그거는 진보 진영에서 해서는 안 될 수라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새로운 걸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수는 그냥 있는 것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태생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감내를 하고 그러면 연동형을 고수를 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거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은 아예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만들 거다. 만들 거다. 만들어도 자기네 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자신하고 생각하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상황까지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또 협상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깥에서 그 이 진보 연합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뭐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비례정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연합 세력들이 예, 예, 모이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여기에 민주당이 같이 합류해서 연합 정당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내나 위성 정당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합류를 예, 시켰거든요. 예, 맞아요. 이것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연합 정당 안에 예. 민주당이 들어가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라도 해야 하냐 하면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무조건 다 사표로 만들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 맞아요. 또한 유권자로서 자신의 표를 반영시켜야 할 권리가 권리가 있는 있죠.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차선책, 이게 최선의 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은 결국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같이 합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립으로 간다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일당을 그렇죠. 반드시 해야죠. 만들어야 그래야 되죠. 된다는 것에서 맞아요.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절박함은 민주당만 갖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도 갖고 있고 농민도 갖고 있고 언론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은 민주당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껄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들과 어떻게 연대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려면 결국은 그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 이 얘기는 제가 예.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주셔서. 네. 근데 뭐 의견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반 정도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병립형과 현 제도로 가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조사들도 당 지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도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 다 따져 보려면 이제 168명을 다 조사를 해야 해봐야 되죠. 되는데 제가 뭐 예, 그러지는 맞습니다. 않아서 몇 명 만난 사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진보 블록이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감내하고라도. 네. 예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곧 이제 마무리가 되나요? 예산도 예산은 지금 과방위에서는 R&D 예산을 복구하려고 농성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정부가 늘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요 예. 여당은 예.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안간힘을 씁니다. 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야당한테 이것도 해줄게. 예. 그런 예산안을 그렇죠. 통과시켜 그렇게 다오. 하죠 보통. 이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일반적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예.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안 그래요. 자기들이 발목을 잡아요? 네. 그러니까 발목 잡는 여당은 정말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보통은 발목은 야당이 잡는 거죠. 보통은. 잡는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예. 여당이 잡고 있다면 예. 우리는 증액시키는 거는 국회가 못 하거든요. 못하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감액만 시킬 수 있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감액 그렇게 가는 거죠.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 거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협상을 해보려고 예. 문을 열어놓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끝까지 현재는. 좀 봐야죠. 예. 그러나 어쨌든 올해는 넘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소수위 가서 또 막 밀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상임위에서 다 통과돼 왔는데 소수위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 그러니까요. 4명이서 앉아가지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도 특히 R&D 같은 경우는 젊은 과학자들의 돈을 뺏은 거다라는 맞아요. 프레임이 지금 잡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를 다 깎는 거는 쉽지 않을 쉽지 않을 거고요. 거다. 그리고 뭐 그 지역 화폐 같은 거 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상품 같은 네, 맞아요. 모습이 그렇죠. 되어버려서 네, 네. 저쪽이 계속 반대하는데 예, 그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안 좋을 거라 거죠.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볼 수밖에 음,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예, 뭐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예. 저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실제 예산을 많이 깎아버렸잖아요. 네.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거짓말쟁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R&D도 그렇고 그러나 심지어 영재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맞습니다. R&D 예산에 대해서. 네, 네. 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 네. 청문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민정 의원이 보실 때 물론 뭐 청문회 해봐야 되겠지만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이동관 위원장 할 때도 예. 그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 예. 예전에 언론 탄압을 했던 인물을 예. 그대로 떠가지고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검증을 해보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낙마감이다를 깔고 시작을 했는데도 막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결국에 마지막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퇴를 했죠. 김홍일 현재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미 방송통신과는 전혀 무관한 무관한 인물이고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그 돈과 관련된 예. 그리고 검사로서 했던 전관예우라든지 수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적절한 것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역시 태생 자체가 그 부적합한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예. 제가 어디서 봤는가 요새는 막 여론조사를 얘기하려면 예, 예. 뭐 다 맞아요. 뭘 다 얘기하라 얘기해야 그래서 되죠. 예, 예.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예, 예, 말입니다. 대략만 얘기하시면 예. 돼요. 근데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좋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밀어붙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뭐 저희는 선거 국면이 더 뭐 유리해지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면 우리 민주당이야 좋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또 그렇죠. 한 번의 상처를 남기는 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최대한 그걸 막아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지셔서 문제 네. 있는 부분들을 잘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여론이 더 안 좋아져서 이 사람 더 이상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지금 홍민정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방통위 관련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 얘기,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얘기, 뭐 본인의 솔직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뭐 신화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여론인 거니까. 네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양가지가 다 공존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 진솔하게 오늘도 50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오늘 오셔서 50분 동안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50분 동안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